22년도 6월 30일. 자, 오늘 자금 시장을 알아보겠습니다. 막 떨어져도, 근데 오를 때도 지수 오른다고 계좌가 플러스 아니었던 때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를 때도 안 오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종목은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이 굉장히 고마웠던 거예요. 잘 그냥 우직하게 기다릴 걸. 왜 그럴 때, 그러니까 지금은 확연히 누가 뭐라 그래도 하락장입니다. 나스닥 선물이 살짝 빠지는데 어저께 어떻게 끝났냐면, 근데 이것도 그러면 금융위기 때 다 기절했어야지 돼요. 주식시장 자체가 없어야 되지만 뭐 그래서 성풀도 굳건히 기다리고 있고, 그에 반해서 자, 이거 성풀이 반해서 우리가 ELW는 하락한다고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요. 자, 바로 변동성을 이용해서 적어도 하나의 수익 창출을 더 만들겠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저께 미증시예요. 그나마 기술주들이, 그쵸, 지금 기술주들에 대한, 자, 그러니까 기술주들, 예를 들어서 그냥 무분별한 기술주들, 어떻게 보면 기술 제약주를 빼놓고 기술주 아닌 게 뭐 얼마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술주들이 지금 대부분 뭐 요렇게, 테슬라도 기술주에 넣어야 됐겠죠. 요렇게 지금 하락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조금 하락 속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저께 이제 마무리가 된 거고, 지금 현재 선물을 보시면 지금 현재 선물이에요. 요렇게 어저께 하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니 1점 몇 프로 많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다른 것 대비,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렇게 움직임이, 또 기술주만 좀 반등을 하는 상황입니다.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위기래요.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냐,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냐인데,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냐기보다는 위기에 대처하지 않으려고 가치주를 뽑아놔야 된다는 건데, 우리 스스로 가치주를, 우리가 무슨 하나하나 그 기업을 다 나와 있는 주 재무제표로만 판단할 수가 없죠. 물론 그 나와 있는 주 재무제표도 안 보면 안 되지만 당연히 봐야죠. 그 재무제표에 무기명자의 지분이 크고, 최대 주주의 지분이 클수록, 자,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요. 지금 아직 KTB 지수는, 채권 지수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제가 그림으로도 몇 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잘못된 거는 바로 요 환율이라는, 여러분은 환율 시장이 가장 큽니다. 부동산 시장이 가장 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채권을 이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야지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긴축을 하고 금리를 올리는 과정입니다. 환율 시장이 가장 큰데 여기에 지금 채권이 이렇게 돼 버렸어요.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인데, 얘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얘를 못 집어넣으면, 자, 채권에서랑 환율 시장이 이렇게 있죠. 얘를 못 집어내는 건 70년도에만 못 집어넣습니다.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은, 맨날 스태그플레이션을 언급하지만 오지 않았고, 스태그플레이션은 바로 얘를 둘러싸는 채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참 경기가 완전히,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70년대, 이건 제대로 된 환율 시장이 아닌, 환율 시장이 가장 크고 이 안에 안주하는 채권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원화 가치가. 근데 우리가 외화를 얼마나 많이, 우리 채권을 외국의 어떤 명목상으로 발행을 했는지, 그 중에 조금 두려운 건 MBS 채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잘 생각해야지 돼요. 터키, 브라질, 독일,
이런 나라가 왜 우리랑 갑자기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왔는지, 우리가 너무 좋아서 다 우리한테 먹을 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꼭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갑자기 금리가 올라갈 때 터키, 브라질이 우리한테 부각이 됐고요. 깡통 탔어요. 근데 기다렸던 분들은 한 번의 수익은 있었겠죠. 채권은 금리가 떨어져야지 됩니다. 경기가 안 좋다고 채권이 아니고, 독일이 자꾸 우리를, 독일 총리가 언급을 하고, 그때는 금리가 떨어질 때인데 금리가 올라가는 ELS 상품을 은행이 팔았어요. 그 시기가 바로 우리가 MBS 채권이요. 누구나 당연히 유로 달러가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줍니다. 자, 그 상황에서 요게 바로 원자재, 부동산, 그리고 주식시장일 뿐입니다. 이 비중으로는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제 가장 무서운 건 MBS 채권이 돌아오느냐. MBS 채권 3년부터 5년이 만기예요. 3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19년도부터 보면 20년, 21년도, 22년도까지 우리가 풀었기 때문에 유로와 달러 마련을 위해서 MBS 채권을 풀었습니다. 이게 미국은 자 코로나 초입이 문제고요. 그때 우리는 바로 19년도부터 또 코로나 때, 하지만 미국이 더 충격적으로 많이 풀긴 풀었어요. 2018년도 금리를 기점으로 봤을 때 미국이 2018년도, 19년도 우리가 금리가 제일 낮았거든요. 그때 미국이 1.4였습니다. 시장 금리가 바로 미국. 우리는 자 시장 금리가 우리나라는 그때가 1.1이었어요. 이 이후로 우리나라는 코로나 때 더 올라갔다 코로나 때 더 푸느라고 채권을 풀었어요. 1.8 정도에. 이거는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이때 푼 걸 지금 만기가 돌아오면 우리가 감당 못 한다는 거고, 이때 미국은 자 이렇게 되다가 코로나 때 풀어갖고 0.3까지 빠졌으니 지금 이 숫자가 높아질수록 채권 가격은 떨어지니 만기가 되면 갚으려면 돈이 2배, 3배, 그때는 10,000원은 지금의 6,000원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은 이게 3.1이 됐습니다. 아, 미국이 큰일 났네 이러죠. 우리는 이게 3.6이 넘었어요. 3.8에서 지금 밀려서. 근데 미국은 그래도 열심히 올려서 금리가 1.75. 이건 기준금리. 우리도 1.75입니다. 자, 이제 같이 시작했을 때 미국이 0.75를 올린다 그러면 2.5가 되겠죠. 우리가 0.5를 올리면 2.25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한 번도 0.5를 우리나라 역사상 해본 일이 없고, 미국은 0.75, 1%도 올렸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역사상 안 해본 게 뭐냐면 2020년도에 채권을 풀면서 우리 그 채권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 무조건 사야 된다, 무조건 이 사람들이 사게끔 해야 된다, 이러니 그냥 돈을 쓸어 준 셈이 돼 버렸습니다. 이거는 미국은 트럼프하고 바이든, 트럼프 임기 말과 바이든 초기의 문제였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 그 시기에 0.75에 아시나요? 0.75에 금리를 낮췄어요. 빅컷을 했습니다. 이제 요거 이후로 우리는 0.5를 올려야 되는데, 이때의 빚이 이때 12,000원인 채권이 지금은 9,000원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단기채 2년물이 만기가 돌아오면 자 우리는 10,000원 갖고 해결이 안 돼요. 그때의 채권은 똑같은 가격으로 막으려면 우리는 12,000원이 돼야지 됩니다. 자, 이 상황에 더 많이 풀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인데, ELW는 이때의 제가 2021년도까지만 딱 ELW를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하고 마감을 하고 7월까지만 하고 마감을 했던 이유가 금리의 격차가 작아서요. 기준금리도 낮고 시장금리도 낮기 때문에 아싸리 기준금리, 시장금리가 다 높던지 아니면 시장금리와 기준금리의 격차가 높던지, 이게 ELW예요. 지금이 바로 시장금리와 기준금리의 격차가 높을 때입니다. 여기서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즉 ELW는 빚으로 해결을 하기 때문에요. 자,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던 여러분이 초기에 ELW는요 잔학계나 원금 회수요. 원금 회수를 하다가 원금 회수를 다 하고 나서 만기가 다가가는데 너무 많이 원금 회수를 했더니 당월물이 조금밖에 없는데 터졌어요. 그때는
당월물이 조금밖에 없어요. 터질 때는 우리는 맘 편히 차월을 더 많이 갖고 있으면 돼요. 근데 원금 회수했다가 등락이 없고 차월을 시장에 안 내놓는다. 차월을 시장에 안 내놨다 그러면 당월이 덜 쪼그라든 거예요. 자, 더 물량을 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만기날까지 등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만기날 등락이 없으면 만기날 바로 물량을 확 더 집어넣고 만기 전날도 등락이 없으면 물량을 확 집어넣지만 이번에는 만기날 바로 우리가 금리를 빅컷으로 빅스텝을 올리던 0.25를 올리던 그게 결정이 됩니다. 얼마를 올리던 간에 우리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아니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 일 없이 다 올라간다. 그거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될 건, 자, 어디로 움직이던 마찬가지입니다. ELW의 특징은, 자, 어디로 움직이던 우리가 제일 많이 감당을 해야 될 건 바로 내 원금밖에 없습니다. 원금만 회복을 해 놓는다 그러면 걱정이 없는 건데, 원금을 회복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일단 잔학계나 원금 회수 이후에 터지는 거는 그러니까 매월 똑같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매월 똑같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고 지금이 그런 시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 이제 비가 엄청 오는 목요일이에요. 비가 많이 오는데 잘 보시면 참새들이 밤사이에 나무 위에서 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까치나 비둘기들 그리고 보면 저녁에 걔네들은 나무 위에 있어요. 나무가 저희 동네 보면 나무가 지나가다 애들이 소리를 한번 지르거나 어떻게 누가 발걸으면 탁 하면 후 막 날아가잖아요. 근데 참새는 아침에 새벽에 일찍, 자, 참새도 아주 일찍 일어나지는 않아요. 더울 때는 아주 일찍 일어나는데 덥지 않은 가을에는, 자, 강아지랑 오전에 새벽에 일찍, 여름엔 제가 5시, 지금 비 와서 못 나가는데 5시 조금 되기 전에 산책을 가다 보면 가다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돼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6시가 넘으면 숲풀에서 한두 마리씩 털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덤불 있잖아요. 덤불에서 막 참새가 위에서 올라와요. 밑에서, 땅에서. 밤에 참새는 위에서 자는 게 아니라 덤불에서. 그리고 위에 있는 이제 새들은 이미 새벽에 해가 밝기 전에 날아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참새를 그래서 일찍 일어난 참새가 그 얘기인가? 진짜 참새를 보게 돼요. 저는 이제 강아지랑 가다 보면 강아지가 이제 참새가 한 마리 나면 막 짖잖아요. 그럼 참새들이 더 막 거기서 막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ELW를 시작하는 구간이 이제 바로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ELW를 심하게 권하지 않는 이유는 이건 파생이기 때문에요. 파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ELW를 하시던 분이 돈을 깡통을 짰다. 그거는 원웨이요. 한쪽만 콜일 것이다, 푸실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막말로 1년 내내 푼만 잡아도 한 번은 4~5배짜리는 나와요. 원금을 더 잃게 되는데, 하지만 그때 금액이 그 4~5배 나오는 달, 10배까지도 나온 달에 20만원, 그 전달에, 자, 투자를 했을 때, 자, 한 500을 잃었어요. 500 넣었다가, 그러면 1500 가지고 했을 때 20만원, 아, 무서우니까 이게 아니. 항상 ELW는 내 자신만의 투자 금액이 돈을 조금 넣고 이게 아니라 평생 살아오면서 우리가 느끼잖아요. 내가 어찌 살았는지 나 자신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원금에서 잔학계나 더 볼 것도 없이 부동산으로 못 벌었네 어쩌네. 자, 그것도 다른 거예요. 그냥 내가 살 집이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ELW도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 파생이고 지금 지수 하락하는데 상승은 나와도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생각은 여러분도 못 하실 거예요. 당연히 저는 품면이 아니지만 지수의 하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수의 하락은 금리를 올리는 마지막 순간까지는 지수가 하락할 수밖에 없고 금리를 올리는 마지막 순간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10월 무렵 9월 달까지는 8월 9월까지는 자 골드만삭스는 10월까지 얘기하고 내년 2월이 최대 강점의 지수가 고점을 찍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던 말던 9월 정도까지는 우리가 0.25를 우리도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미국은 특히 자 우리가 지금 근데 7월을 맞이하고 있어요. 7월 14일날 금리를 올리고 바로 올리고 9월까지 올리려면 우리가 0.5, 0.5, 0.25, 1.25를 올려야지. 여러분이 보시는 그 가상금 대출 금리는 오늘부터 이제 조금 오를지 여부를 봐야 되지만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금리 시장 금리에서 3일 뒤에
하느니 바로 그 대출금리를 확정을 어느 정도 해줍니다. 가상금리랑. 그러니까 은행이 가상금리를 많이 넣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지금 기준금리는 콜금리 대비로 1.75에 가상금리를 물가채를 넣는 건데 그 물가채도 지금 엄청나게 은행이 얼마까지 넣어야 될지는 자, 뭐 7%다 8%다 그거는 은행이 잘못한 거예요. 바로 이미 자, 이 시장 금리가 나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지수까지 여기에 은행이 붙여서 드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바로 이 두 개가 여러분이 거래를 하게 된 경우에 10년물 물가채와 10년물 이 채권이 두 개가 지금 5를 살짝 넘긴 넘었지만 최근에 다시 조금 빠져서 5.1이요. 여기에 신용에 따라서 은행에 가서 여러분이 신용등급이 내가 내 자신이 신용등급을 모른다 그러면 신용등급이 낮은 건 아니에요. 여기서 너무 높게 6% 7% 잘못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금리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최근에 금리가 빠졌습니다. 5.5를 넘어가면 안 돼요. 낮게 신용이 아주 높다. 그렇게 치면 한 5.3 정도나 4.9 정도까지도 지금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 요거 잘 대응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그런데 이제 시장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ELW는 등락이 더 세집니다. 지금 ELW가 하락이 막내가 13배 올랐어요. 막내가 기준 시장에 풀었을 때 막내가 13배 오른 거는 오른 것도 아니에요. 막내가 원래 오르기 시작한다 그러면 보통 올라간다 시작을 하면 자 불과 막내가 올라봤자 보통 200배 이상의 움직여야 됩니다. 5원짜리가 24,800%, 28,000% 정도. 그래서 200배 정도 막내니까 막내는 우연히 걸리는 거예요. 이따가 막내가 걸리는 얘는 절대로 막내를 잡아서가 아니라 막내가 손실을 보고 나서 콜로 갔다가 우연히 떠버려서 우리가 자, 한 500원에 300원에 잡았던 게 콜로 가버린 거예요. 다. 그럼 그 막내는 그대로 두고 우린 비중으로 콜로 수익을 내고 있다가 마지막 만기 날 정도에 폭락을 해버리거나 계속 만기를 앞두고 폭락을 해버리면 막내가 움직여버리게 됩니다. 자, 그게 우리가 오는 우연히 오는 수익이지 일부러 비중을 잡아서는 자, 안 되겠죠. 지금 현재 환율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바로 환율은 2회차까지 나왔는데요. 두 개로. 미증시가 빠졌구나 라고 바로 느끼는 거죠. 다우만 올랐지만 이게 우리의 재정환율이에요. 어저께 우리 재정환율 자 오늘 1회차로 나오는 게 이게 재정환율입니다. 1200 그리고 이게 역외환율이요. 역외환율 딱 봐도 하락을 했다 라고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현물환 비교표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에서 현물환 지금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달러 환전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 역외환율로 환전이 지금 어려운 거 아니고 환전은 지금 되는 현물환은요. 짠, 아주 많이 떨어진 거 아니고 1299.1입니다. 1299.1 1 정도의 거래가 되니까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유로 대비로나 엔화 대비로 살짝 워낙 약세가 진행되고 있고 달러는 자 1299.1입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이제 가지고 있었던 자 단타들 요거 가지고 있고요. 빼신 분도 있고 못 빼신 분들도 있으세요. 평단은 1772원 3원 뭐 이렇게 되니까 그거 이제 오늘 대응 잘 하시고 자 아침에 일단 저는 699가 없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699를 여러분이 아침에 보시면서 매도를 하시고 자 지수가 움직일 때 단타를 치겠지만 오늘은 환매수가 있습니다. 금리를 낮춰주기 위한 날인데 금리가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이따가 조금 더 환율이 방어를 못하면 우리 지수는 또 타격을 보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하는 하루 되시고요. 이 또한 다 지나갑니다. 금융위기 때 2008년도에 그리고 또 2019년도 2018년도에 난리 났지만 그때보다 지수는 배는 올라 버렸어요. 자 당연히 지금은 하락은 있어야 되는 구간입니다. 금리는 파격적으로 올려야 되고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습니다. 화이팅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